안녕하세요. 야놀자 김종리입니다. 저는 오늘 언택트 혹은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최근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왜 블록체인이 필요하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코로나 시대에서 많은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세 가지 트렌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컨텐츠의 부각입니다. 저희가 여행을 갈 때 예전에는 내 주변에서 내가 알던 곳으로 여행 가면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가면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사진 찍고 컨텐츠를 많이 만들죠. 근데 제 주변에 요즘 여행 가신 분들이 국내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올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파리 갔다, 뉴욕 갔다. 결국 컨텐츠는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만큼 새롭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컨텐츠도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컨텐츠, 특히 로컬 컨텐츠가 부각이 되고 그 컨텐츠를 얼마만큼 잘 가공하고 보여주냐, 결국에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비용 그리고 가격의 증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보건위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여기 과연 문제가 없을까? 괜히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공급 측, 결국 시장에서도 보건위생을 잘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트렌드는 가격의 증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같이 급감을 합니다. 근데 요즘 백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수요는 갑자기 증가를 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근데 일반적으로 공급은 수요의 증가를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수요가 회복됐을 때 공급이 같이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시간의 차이, 결국 이 미스매치로 인해서 가격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당연한 경제학의 이치인 거죠. 결국 이 비용의 증가와 가격의 증가를 누가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당 산업의 리딩 업체가 새롭게 탄생할 수도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요즘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언택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언택트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이미 모두가 준비하고 있었고 몇십 년 동안 관련된 기술들을 만들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저는 언택트는 분명한 혁신이다. 그리고 이 혁신은 원래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더 빨라지고 있다에 대해서 최근 여러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언택트 혹은 비대면 서비스를 쓰는 걸 보면 느낍니다. 예전에는 공급 측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 결국 고객분들이 어색했었습니다. 키오스크를 진짜 이렇게 쓰는 게 맞아? QR코드 되는 건 편한 거야? 혹은 내가 그냥 모바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게 맞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대면 서비스가 있고 언택트 솔루션이 있으면은 그 서비스가 대박이 납니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 이 솔루션을 얼마만큼 잘 제공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결국 이러한 트렌드들을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선도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여행산업, 사실 여행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쳐서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산업, 모든 시장, 모든 카테고리는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딜레마냐면 기존의 기술, 기존의 가치 사슬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나 돈 없어, 시간 없어, 그래서 여행 못 가. 분명히 코로나 끝나도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은 돈과 시간의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과거 30년 동안 27%의 일하는 시간이 줄고 노는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60%의 노는 데 쓰는, 레저에 쓰는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을 점점점 더 많이 노는 데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시간의 문제를 사람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과 시간이 아무리 주어져도 사람들은 여행 혹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딜레마는 한번 본인들이 참여하시고 계신 혹은 이미 사용하고 계신 산업이나 시장에서 이런 딜레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해결하지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자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면서 기존 시장을 새롭게 재편하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게 디지털화, 이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것은 결국 시장을 바꾸기 때문에 기존에 아무리 1등이었던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이 디지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한테 이길 수가 없는 시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야놀자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야놀자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 공급차 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텔이다라고 했을 때 브랜드 호텔부터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국내에서는 가장 큰 브랜드 호텔 제공자이기도 하고 동남아에도 약 500개, 그래서 총 한 800개 정도의 브랜드 호텔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호텔에서 쓰고 있는 관리 시스템도 저희는 제공을 합니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요즘에 SaaS, SaaS라고 굉장히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시스템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기업들이 본인들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소위 클라우드 기반의 ERP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킹 플랫폼도 합니다. 소위 슈퍼앱이라고 불리면서 숙박뿐만 아니라 레저, 교통, 레스토랑 등등등을 하고 있는데요. 야놀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낸 게 아니라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밸류 체인이 있는데 이 밸류 체인에서 가장 핵심, 디지털화를 하기 위한 가장 핵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은 데이터가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택트 솔루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영역에 있는 밸류 체인상의 스텝별로 데이터를 흐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내야지만 시장 자체가 변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엔드투엔드로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의 데이터가 흐르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흐르는 건 알겠는데 이 데이터가 흐르는 거 안에서 블록체인의 역할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에서 투숙객, 공급자에서 수요자는 항상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 존재하고 보통 3단계에서 6단계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데이터는 다 분절되어 있고 이 분절되어 있는 데이터의 흐름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언택트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공급자와 수요자는 모두 각자의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조식이 포함된 객실을 예약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객실에서 내려가서 아침 드시러 가시겠죠? 그럼 아침 드시러 가셨을 때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거기 앞에서 뭔가 프린트되어 있는 종이를 이렇게 내밀면서 성함을 물어보거나 호수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성함이나 호수를 말씀하시면 그것을 체크하고 그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공급자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위해서 전날 저녁에 조식을 포함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서 엑셀로 만들고 그걸 프린트할 겁니다. 그리고 그 프린트된 거를 가져가서 체크를 한 후에 다시 가져가서 체크되어 있는 걸 입력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요즘에 언택트 시대고 비대면 시대고 모든 게 디지털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유는 뭐냐면 이 접점은 다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 끊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 체인상의 단계도 끊겨 있고 각각의 접점도 끊겨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 점을 연결하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점을 연결하는 것을 예전에는 통합, 표준화, 공동 활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시스템을 만든다.
다 연결을 해서 데이터가 흐르도록 만든다. 이런 것들을 실제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처럼 도저히 안에서는 안 될 기관들 중심으로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외의 산업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고 기업이 규모가 작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인 거죠. 결국 우리도 압니다. 데이터가 흐르고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고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비율을 개선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 없었던 거죠. 기존의 기술로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디지털 기술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우리는 활용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절되어 있는 점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지 않고 또한 그 단계별로 발생하는 규제나 이슈,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들의 이름을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머신러닝, 그리고 블록체인. 이러한 많은 기술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문제없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기술들을 오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블록체인 중심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troducing Yanorja Y Flux. Are you fed up with the time waiting after you arrived at the destination early? With Y Flux, you can expect sooner check-ins. If the room is prepared in advance, you can make an early check-in regardless of the time scheduled for check-in. Complete the check-in process quick and easy. Y Flux does not need a card key. Upon completion of a check-in, a smart key is issued via message. There's no worries in losing a physical key card or any errors. Room equipment and services you need can be selected during reservation. Additional items needed during your stay can be easily purchased from the Y Flux vending machine. Set the floor you wish to go to with the elevator on your smartphone, and the elevator will be waiting for you with its doors open. Once you're in your room, even if you don't place the key card, and even if you fail to find the light switch, the room will automatically begin to control the room according to your presence with a welcoming sound. If you feel too lazy to go out, you can order breakfast through room service in your bed. Aren't you curious about the taste of food delivered by a robot? Enjoy the checkout made with a single click without visiting the front at the time you want. Y Flux. 야놀자가 구현하고 있는 언택트 솔루션이고 실제 호텔에서 장착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영상에서 블록체인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언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레벨들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흘러야 되고요. 이걸 레벨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호텔에 가면 로비에서 체크인을 합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이나 혹은 그 안에서 컨시얼 서비스도 활용을 하죠. 그것을 레벨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에 올라가서 입실을 하고 그 안에서 룸 서비스를 쓰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전자제품 혹은 관련된 가구들을 구동을 합니다. 이거를 레벨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 혹은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커스터마이즈 오퍼를 날리게 됩니다. 이것을 레벨 3라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레벨 0가 되고 레벨 1이 되고 레벨 2가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단계별로 점점점 시장은 진화하고 언택트는 점점 편해지고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랬을 때 레벨 0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 시장의 요구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 광고비를 만약에 고객한테 줄 수 있다면 고객들도 훨씬 더 다양한 혜택들을 새롭게 맞이할 것이고, 또한 우리도 낭비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데 돈을 쓸 수 있는 효율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랑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를 만나도 동일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혜택을 우리한테 주고, 혹은 우리의 혜택을 당신한테 주면서 고객들이 서로 다른 서비스들을 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들면 참 좋겠네. 그러면 우리 밖으로 소위 광고비 형태로 돈이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실제 이 여행 혹은 레저 혹은 더 넓은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즐기게 하면서 고객들을 서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획득 비용을 아낄 수 있겠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근데 왜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그냥 흐르게 만드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게 한 번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더 많이 듭니다. 결국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기술들이 다양하게 쓰여야 되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밀크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레저 액티비티, 그 다음에 음식이나 레스토랑, 그리고 숙박, 라칭, 그 다음에 교통, 모빌리티, 이런 서비스들을 총괄적으로 제공을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물론 상당 부분은 야놀자에서도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만 이 모든 서비스를 야놀자가 다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파트너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파트너와 함께하는 매개체가 결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이 토큰을 가지고 코인으로 전환을 해서 그 전환된 것을 가지고 고객들은 야놀자에서 쓰고 그 혜택을 딴 데 가서 쓰고, 그러면서 혜택을 주고받게 되고, 주고받은 혜택은 결국 외부로 돈이 쓰이는 게 아니라 파트너 간에서 실제 고객들이 서비스를 즐기고 행복해하면서 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놀자 코인을 중심으로 밀크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고 야놀자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파트너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야놀자 포인트로 서비스를 쓸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을 밀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놀자 앱에 딱 들어오시면 이제 돈 버는 논력이라는 아이콘이 딱 보이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가시면 물건을 구매하든 구매하지 않든 야놀자 코인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야놀자 코인을 인지하고 밀크 코인을 인지하고, 이게 단순하게 서비스 내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서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현금으로도 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신원 인증 부분입니다. 앞에서 영상을 보셨다라고 느끼셨겠지만 신원 인증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원 인증을 위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불편합니다. 고객도 불편하고 공급자도 불편합니다. 다양한 기록들을 남겨야 되고 그 기록들을 기록해야 되고 그 기록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더 큰 것은 개인정보가 위험합니다. 호텔이라고 치면은 보통 호텔 가면은 어떤 걸 요구하나요? 여권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드리면 복사를 하고 그 복사된 걸 보통 팩스로 출입국 사무소나 관련된 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복사된 종이와 팩스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통신 채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정보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개선을 못하는 영역이죠. 저희는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Don't need to be at the front for 24 hours for an average accumulation of customer engagement less than 1 hour. Work busy with various processes of checking customers during check-in time is now gone. It is because YFlux Kiosk takes care of the 4 stages of reservation: voucher check, passport or ID check, document work, and card key issuing. And facial mapping through surveillance camera allows the customer to go through quick check-in, which only takes 5 seconds. And the employee can monitor the process at the back office rather than at the lobby front.
요즘에 ESG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결국 종이를 아끼고 에너지를 아끼고 그걸 통해서 환경을 지키자라는 관점에서의 산업 용어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러한 변화는 고객이 편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의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보면은 전체 에코시스템에서 환경에 대한 기여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여하느냐?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람다 256과 같이 하고 있는 DID 프로젝트입니다. DID를 클라우드 위에 올리고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DID를 통해서 고객들은 굉장히 편하게 신원 인증을 끝낼 수 있는 거죠. 결국 고객은 뭐 페이셜 레코그니션이든 혹은 핑거프린트든 혹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단 한 번에 모든 신원 인증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호텔 혹은 레저 시설에서 혹은 뭐 렌터카를 빌린다든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모든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뭔가 복사를 하고 작성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팩스를 보내고 이러한 위험한 개인정보상 이슈가 있는 프로세스를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벨 2, 결국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에 올라가서 룸 서비스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Use of card keys which require high maintenance costs and receive lots of customer complaints is no longer necessary. Guests can select services they want at a reserved time, and additional items needed during the stay can be purchased at any time without the need for help from a staff. The room control system of YFlux detects issues that can occur in rooms in real time to minimize customer complaints, minimizes the need for unnecessary face-to-face service support by a staff, and can minimize customer complaint. 결국 고객에 대한 이해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수건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약한 호텔에서는 더 많은 수건을 갖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하게 쓰는 부대 시설들, 레스토랑이라든지 혹은 그 어떤 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인을 하면 추가적으로 뭔가를 인증하지 않아도 내가 뭐 302로 302호 이렇게 적어야지만 결제가 되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됩니다. 결국 종이에 적는 이러한 액션들이 다 없어지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객실에 입실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저희는 훨씬 더 안전하게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도 블록체인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택트 솔루션에 가속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결국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흘러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가 흐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고객들이 데이터를 흐름에 있어서 우려할 수 있는 걱정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고 추가적으로는 그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연결을 훨씬 더 유연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디지털 기술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려서 감사드리고 야노자도 앞으로 많이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가치 사슬에서는 데이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몰랐던 문제가 데이터가 흐르는 순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흐르게 하는 것은 보통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는 흐르게 만들고요. 흐르면서 발생하는 규제를 이전에는 사람이 매뉴얼로 관리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디지털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블록체인 기술이 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약을 하고 나서 체크인을 할 때 필요한 게 신원 인증입니다. 근데 신원 인증은 이전에는 데이터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계별로 그때 그냥 비효율적으로 하면 됐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흐르게 되면 뭔가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블록체인인 거죠. 결국에는 개인정보를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제3의 공간에 저장을 해놓고 그 데이터를 갖다 써야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같은 회사 안에서 혹은 같은 밸류체인 안에서만 흘리는 것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밸류체인들을 연결시킬 때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것을 통합 혹은 표준화라고 하는데
같은 리테일 비즈니스 안에 데이터를 흘리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리테일과 레스토랑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걸 다 클라우드로 연결시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블록체인의 뭐 코인이라든지 혹은 매개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함을 통해서 두 가지 밸류체인 상으로 넘나들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데이터 리키지의 이슈를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흐르게 만듦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비용을 또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데이터가 사람이 흘리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흘리는 순간 비용은 절감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우선 지금 당장 쓰실 수는 있습니다. 이미 많은 호텔들이 도입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들 중에서 호텔이 담당해야 될 역할은 결국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 키오스크라든지 혹은 사물 인터넷 센서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에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액션을 추가적인 뭔가 매뉴얼 작업 없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그 가져온 데이터를 흘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호텔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전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게 사물 인터넷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전환을 할 때 핵심은 비용이 이전보다 더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센서라고 소위 부르는 기술들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키오스크도 비쌌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 언택트 환경이 마련이 되면서 굉장히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스케일이 커지면 그만큼 단가는 떨어지게 되고 현재는 굉장히 스케일이 커졌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전 방식보다 오히려 새로운 디지털 방식이 더 싸졌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가속화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유럽과 동남아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브랜드 호텔 사업입니다. 근데 더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 호텔 솔루션 사업이거든요. 저희 소위 이제 SaaS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저는 아프리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아프리카의 한 5,000개 정도의 호텔에 대해서 기존의 온프라미스 방식,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아닌 거죠. 서버를 자체적으로 두고 관리하기 때문에 딱 PC로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환경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존 방식을 거의 5,000개 정도의 호텔이 다 클라우드 방식, SaaS로 전환하는 의사결정을 했고요. 운이 좋게도 야놀자가 그 비딩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 1,500개에서 최대 2,000개 정도의 호텔을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도 아프리카를 저희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뭔가 그 PC 운영 체계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PC 운영 체계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오나요? 안 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전부 다 그냥 다운로드 받고 그냥 설치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스 환경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현재 이 코로나 시대에 아프리카에 있는 5,000개 호텔을 최대 3년 안에 다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가 굉장히 주목하는 시장이고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언택트 그리고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모든 나라가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야놀자가 제가 다 소개는 안 드렸는데 3가지 영역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결제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코인이라고 부르는 그 리워드 프로그램이고요. 세 번째가 DID입니다. 저는 야놀자가 하고 있는 이 3가지 영역 외보다는 이 3가지 영역이 다 엄청나게 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제를 통한 비용 발생을 줄이는 니즈는 점점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온라인 거래액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이 정도 비용은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지금은 그걸 0.1%라도 아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리워드 프로그램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협업 요청을 받습니다.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협업 요청을 받는데 그 협업 요청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그냥 소위 저희 얘기 들어서 그럼 밀크 프로젝트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야놀자 고객이 다 글로 갑니다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결국엔 저는 이러한 협업, 콜라보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변화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 변화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환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많이 하게 만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DID는 뭐 저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택트를 할 때 가장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DID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금융 쪽에서만 DID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처럼 이 레저 쪽에서도 DID를 시도하는 것처럼 더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DID 기술을 시도하는 것들이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의 분들한테 야놀자의 블록체인 적용 사례들을 설명드리면 야놀자가?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당연히 야놀자가 나오는 그 시점이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의 시점일 것이고 그 시점이 이렇게 UDC를 통해서 더 당겨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